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기초 강의는 좀 잘 보셨나요? 기초 강의를 하고 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기초 다음에 어떠한 항목 하나하나별로 여러분들께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고 싶은데, 우선은 이 표 문제 위주로 간단하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상대도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도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상대도수 문제는 백분율 문제하고도 함께 적용이 되는 표 문제로 자료 해석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면은 기본적인 자료 해석의 가장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찍는 영상은 자료 해석의 그런 어떤 심화 문제들이 아니에요. 심화 문제라고 해서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정말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 강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라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학원에서 음, 이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 문제풀이를 꾸준하게 잘 하지 않으면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강의는 본인이 전혀 몰랐던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면서 개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상대도수는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잃어버렸던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대도수는 결국에는 어떤 거랑 제가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백분율, 그쵸? 백분율. 백분율이나 상대도수나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분율이 20%다. 20%다. 그러면 상대도수는 0.2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상대도수는 0.25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백분율이 다 더하면 100인 것처럼, 그쵸? 상대도수는 다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요거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처음에는 전체를 먼저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도수. 뭐 전체 도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 인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를 구하는 연습으로 시작을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이 전체를 구할 때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전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빠른 방법, 그 다음에 작은 인원을 구하는 해당 도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체는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공 두 개를 주고 그 후에 나눠주고 그렇죠? 작은 거를 구하는 거는 공 두 개를 빼고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곱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기초 강의 지금 업로드 돼 있으니까 그 업로드해서 백분율 부분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전체를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떤 거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학생 수, 이거를 도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생 수도 나와 있고 상대 도수도 나와 있는 것들을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표 같은 경우는 여기 24랑 0.12가 두 개 다 오픈돼 있고요. 16이랑 0.8이랑 0.08이죠. 그 다음에 50이랑 0.25랑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숫자가 오픈돼 있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전체를 구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구하라는 건 뭘 구하면 될까요? D를 구하라는 거죠. D. 여기가 합계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백분율 났을 때 놓는 식 보셨죠? 저는 요 1번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1번으로. 상대 도수가 0.12라는 것은 결국에는 12%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24명이래요. 그러면 전체 구하는 건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공 두 개를 주고 요 12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누면 2니까 결국은 D는 200, 아주 금방 나오죠. 그래서 D는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 D가 200이라니까 4번은 맞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구해지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A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24 더하기 16 더하기 70 더하기 50을 한 것을 200에서 빼주면 되는데 결국은 요거는 120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4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60이니까 200에서 160을 빼니까 A는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도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를 구해야 되는데 상대 도수는 우리가 B하고 C를 구해야 돼요. 자, 2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도수의 합계는 항상 1이라고 그랬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 도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해당 도수 하면 됩니다. 전체분의 해당 도수.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B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200이에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A 도수의 값은 40이에요.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1,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2. 그러니까 B가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B가 0.2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C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0.12, 0.2, 0.08, 그 다음에 0.25를 더해서 2가 1이니까 1에서 빼주는 방법.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결국은 C도 이 70이라는 숫자의 상대도수니까 200분의 70을 하면 약분을 하고 구해보면 0.35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빨리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C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상대도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도수를 구하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상대도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봐볼까요? 다음 표는 50명 학생의 학습 참고서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 10권 미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이냐 나왔어요. 그렇죠? 자, 10권 미만이니까 결국에는 어디일까요? 0에서 5, 5에서 10. 요게 10권 미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상대 도수는 요렇게가 되겠네요. 그렇죠? 0.26이랑 0.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0.1이랑 더하기 0.26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36이죠. 그러면 제가 상대도수하고 백분율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0.36을 그냥 백분율로만 나타나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결국 36%.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와 그 백분율과의 관계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1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봐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특이한 거.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거. 누적 도수. 그쵸? 누적 도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누적 도수라는 거를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면, 자, 누적 도수는 뭐냐면, 결국에는 도수를 누적시킨다는 뜻이에요. 누적. 그쵸? 결국은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되는 거고요. 누적이 된 거예요. 앞에 누적된 건 없으니까 2로 따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10에서 20까지가 12이기 때문에 12와 여기 있는 2가 합쳐져서 14가 됩니다. 누적된다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 16과 앞에 있던 14와 합쳐지니까 3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원래 색깔이 이게 공간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에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x로 돼 있는 숫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봤을 때 x하고 30이 더해져서 36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도수가 6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하고 36이랑 더해지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40이 되죠. 40.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적 도수의 가장 끝에 있는 끝수는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원의 전체 인원수는 40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도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문제는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30분 이상이라고 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냐고 하는데 30분 이상은 결국에는 여기죠. 30에서 40분, 40에서 50분.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구한 6과 4가 되겠죠? 그럼 6이랑 4를 더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 그렇죠? 10명. 10명은 전체의 몇 프로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죠? 40명이죠. 백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40명분의 10명 곱하기 100 하면 백분율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40명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25%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3번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 자료 해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왜 못 푸냐면은 누적 도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적 도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개념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누적 도수가 무엇인지, 도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백분율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결국에는 상대도수 문제는 도수, 누적도수, 상대도수, 그리고 백분율 이렇게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항상 문제를 풀 수 있고 가장 기본은 전체로부터 들어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일단 가는 무엇인지 구하는 건 굉장히 쉽겠죠. 어떻게 구할까요? 6이랑 10이랑 15를 다 더해서 50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쵸? 6과 10, 15를 다 더하면 31이에요. 그러니까 50에서 31을 빼주면, 그쵸? 빼주면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19라는 거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이제 상대도수 얘기가 나오네요. 상대도수. 수영 동아리, 그쵸? 여기가 수영 동아리. 그 다음에 스키 동아리, 여기가 스키 동아리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영 동아리에서의 상대 도수가 스키 동아리에서의 상대 도수보다
큰 혈액형은 그쵸. 큰 혈액형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양쪽 다 스키랑 수영이랑 상대 도수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A 혈액형을 먼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 혈액형 같은 경우는 스키 같은 경우는 30분의 12가 되겠죠. 전체분의 A, 그쵸?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는 50분의 19가 되겠죠. 19, 50. 그쵸? 이해되시죠? 상대도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상대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0분의 3이 되겠죠? 스키는. 그 다음에 수영은 5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으로 나눠서 어디가 더 큰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도수가 스키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영 동아리에서 상대 도수가 스키 동아리의 상대 도수보다 큰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 어디 쪽이죠? 이쪽이 수영이죠. 여기가 수영, 여기가 스키예요. 아, 반대인가요? 반대네요. 자, 여기가 스키고 여기가 수영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영이 스키보다 큰 걸 찾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요렇게 부등호가. 근데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나눠줘서. 그래서 A형 이렇게 구하고 B형 구하고 그다음에 C형도 30분의 6이랑 50분의 10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스키, 수영. 그리고 A, B도 30분의 9랑 50분의 15랑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요 등호가 성립이 되는 게 A, B, C, D 중에 어떤 것이냐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부등호가 수영이 더 큰 쪽으로 성립되는 게 어디인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래의 도스 분포표는 어느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나타낸 것인데 일부가 손상되었대요. 그래서 80점 미만의 학생이 전체의 70%일 때, 자,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80점 미만의 학생이 전체의 70%일 때, 그쵸? 그러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자료 해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만약에 전체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요 전체가 여기가 되겠죠? 전체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구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에서 나머지 7, 9, 5, 2를 더해서 빼면 되는데 우린 지금 전체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전제 조건이 나왔나요? 80점 미만 학생. 한마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요 학생이 전체 70%래요. 그러면 우리 기본 기초 강의 때 전체 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7 더하기 9 더하기 5니까 몇 명인가요? 70% 해당하는 인원은 16명에 5명이니까 21명이 되네요. 그러면 전체는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공 두 개를 주고 요 해당 7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약분하고 약분하고 여기 3. 그러니까 결국은 30명.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전체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다 더했을 때 21명. 이까지 더하면 23명. 그럼 30에서 23을 빼주면 요 공간에 정답이 나오겠죠. 그쵸? 어떻게 나와요? 7.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상대 도수는 이렇게 전체 구하는 것만 감을 잡으면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예를 가지고 문제가 한 세 개 문제, 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반의 국어 20번째 학생은 어느 점수 구간에 위치하느냐? 20번째 학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20번째 있는 학생이 20등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제 도수가 여기에 있는 2가 1등, 2등 여기 있겠죠.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등이 있죠?
3등, 4등이 있는 거죠. 두 명, 두 명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3등까지 있겠죠. 13등까지. 여기 9명이니까. 한마디로 4, 1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까지 더하면 21. 그러니까 20번째 학생은 60에서 70 구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수를 보면서 등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 다음 문제. A, B, C 값을 모두 더하면 그럼 여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이 3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무난한 건 전체가 40명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다 더해서 그렇죠? 다 더해서 40에서 빼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가 4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상대도수와 요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 40분의 9. 그쵸? 40분의 9를 하면 0.225가 나와서 여기가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40분의 11을 하면은 0.275.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빈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더해서 40에서 빼주면 3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은 상대도수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상대도수가 명시가 돼 있으면 위에다가 좀 적을게요. 40에서 곱하기 그냥 상대도수 0.075를 하면은 3이 나옵니다. 곱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어요. 왜? 더하는 게 귀찮으면은 나는 곱하는 게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 도수를 전체에 곱해주면 해당 도수가 나오는 거고 이거 말고 그냥 전체 도수를 다 더해서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 도수를 다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빼가지고 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3.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5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반의 국어 성적 상위 10%의 평균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상위 10%라는 거는 상위 5%, 상위 5%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상위 10%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90에서 100점짜리에 2명, 80에서 90점짜리에 2명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평균 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90에서 100의 계급값은 95, 정가운데 있는 게 95고요. 80에서 89의 계급값은 85가 되잖아요. 정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95에 곱하기 도수 2가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인원. 그 다음 여기도 85에도 2명이죠. 그러니까 85에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190. 그쵸? 얘는 17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결국에는 360이 되고요. 얘를 전체 도수인 2명, 4명 이렇게 4로 나누면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90 이런 식으로 정답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음, 국어 성적 상위 10%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급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도수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정도 나온 문제들이 자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도수 문제의 가장 기본과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도수랑 백분율이랑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푼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서 상대도수랑 백분율에 대한 감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항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채널을 영상이 업로드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을 하나씩 시청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세요.